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이원희입니다. 역시 메나테크 제품을 드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하시군요. 네. 사실은 지금 한 해 도예하고 한 해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두 번째 해가 되었는데도 전혀 이렇게 수그러들 그런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서 람다 바이러스까지 계속 지금 변이 바이러스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지금 1,8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또 사망자도 5명 정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지금 감염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나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경우는 그닥인 거예요. 위험하구나.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체감으로 와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누구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중환자실에 사투를 벌이고 있고, 또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연세가 많거나 상관없이 기저질환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상관없이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어떤 증상이 악화됨이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제 날짜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1차 접종자가 46%, 2차 접종을 한 분들이 이제 20%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70%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집단 감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속도도 지금 굉장히 더디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부분들이 뭔가의 대응책이 나오지 않았는 상태에서 페루발 람다 바이러스가 올 초에 이달 초에 8월 초에 일본에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우리가 굉장히 비상사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바이러스와 세균은 우리 몸에서 이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이고, 이런 유전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면은 세균은 숙주가 없어도 번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번식이 불가능한데, 이 숙주가 변이를 자꾸 일으키는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를 했는데 여기에 강력한 대응책이 됐어요. 그럼 바이러스는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도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를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 전쟁이라는 말이 내가 안 죽으면 저기가 죽고 막 이러는 상황인 거죠. 이 전쟁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속도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항바이러스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항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중에 제2, 제3 이렇게 자꾸 변이가 일어나니까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류 바이러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류 바이러스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집중적으로 그걸 조류 독감을 어떤 대응책들로 가지고 오다 보니 그것들이 돼지에 가가지고 원래는 조류 독감은 돼지에서는 서식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또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와서 감염력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달리 핵산과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집단 면역을 사실은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도 아버지가 이제 입원을 해 계시는데 저한테 아버지 백신을 맞게 할까요? 하지
맞히지 말까요? 이런 걸 이제 가족이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그 물었을 때 당연히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 백신의 이런 결과들 그게 만에 하나이지만 그 사망자나 중증으로 가신 분들이 그 만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100%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 혼자서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권유했을 때는 저 1차 백신을 안 맞춰드렸어요. 안 맞춰드렸는데 이제 백신을 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면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추면 그래서 면회를 하는 그게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누군가를 접촉을 하려고 하면 내가 1, 2차 접종을 했다는 확인증을 그러니까 환자든 보호자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1, 2차 접종을 했다는 그 증을 가지고 그죠? 그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만 면회가 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1차 접종을 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갔는데 이제 2차 접종이 지금 또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 주변에서 이런 부정적인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집단 면역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다 백신을 맞고 난 다음이면 나는 안 맞아도 확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묻혀가는 그 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가 지금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미국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벌써 72%가 1, 2차 백신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핫스팟이냐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거죠. 전부 70%에 육박하는 그런 면역을 백신을 맞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서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면역은 묘연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변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순식간에 변이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개인의 면역이 답이에요. 국가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의 면역을. 그건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면역을 갖추는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생활들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한번 볼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과학자들이 결국은 세포의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체의 자체 치유력,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죠. 누구는 감기가 왔을 때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대항력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대항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걸 알았거나 아니면은 현재 내가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내 어떤 인체의 그런 체력을 가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똑같은 바이러스의 어떤 그 강도라고 본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과 자체 치유력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려고 하면 우리 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60이 가까워지잖아요. 60이 가까워지는 나이를 이렇게 지내오고 간호사 생활만 해도 35년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을 또는 제 선배들을 제 후배들을 만나서 본인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너무너무 몰라요. 인체의 어떤 질병에 대한 부분들, 그 질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거의 예후가 어떻고 그 중간에 의학적인 치료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훤히 알고 있으면서 그 병이 오기까지의 그 현재 어떤 몸의 신체 베이스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증진시키거나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뭔지에 대한 관심도 또 지식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하물며 의료인이 그런데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이 가운 안에 흰 가운 안에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흰 가운 안에 있는 종합병원 정말 그 사람들은 의사로서의 즉 환자의 어떤 치료와 치유를 전담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데는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계속 요원하게 계속 이런 질환들이 수백 가지의 질병들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병을 치료하는데 그닥 의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난 다음 지금 6년 차 가까이 되었는데요.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난 다음 깨달은 겁니다. 의사가 그닥 필요하지 않다. 물론 이제 뭐 사고를 생겼거나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오는 어떤 질병의 진단,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케어하는 의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어떤 관심과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를 보시다시피 저는 몸무게 67kg에 키 165, 167에 딱 제 체격을 이루고 있는 저이지만 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여러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키에 내 몸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내 오장육부는 현재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나의 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나의 심장 상태는, 간 상태는, 췌장 상태는, 콩팥 상태는, 혈액 상태는, 면역 상태는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늘 아침 매번 그 시간마다 각성을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건 문제예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암 환자가 생기는 거에 가장 우리가 신체 부위별 암이 생기는 거에는 거기가 차갑기 때문이래요. 거기에 관심이 좀 덜했던,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동이 실렸던 이런 곳이래요. 그러면 여러 사장님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탈탈 털어서 내 몸을 매일 아침 각성시켜서 어디가 어떤지 안녕한지 아닌지를 늘 체크를 해나가는 그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체입니다. 인체는 오장육부로 되어 있고 그 오장육부는 각 기관마다 그 장부마다의 조직을 이루고 있고 그 조직이 뭉쳐졌을 때 기관이라는 장부가 이루어지고 그 조직은 궁극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서 세포 모양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간세포는 간세포끼리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양 같은 것끼리들 묶어 있는 것이 그게 간. 콩팥세포는 콩팥세포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모양들끼리 모여가지고 기관을 이룬 것이,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룬 것이 장기, 콩팥, 뇌, 혈액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각각의 이 세포의 고유의 어떤 모양들이 다 다르고 그 모양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조직이고 그 조직이 기관을 이룰 때에 그 기관에 고유한 그 업무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인체의 오장육부는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그 기능이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담당을 하든 뭐 내 몸에 어떤 걸 담당하든 간에 세포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인체의 건강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생리학 시간에 그리라고 하면 저렇게 그렸어요. 8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세포의 모양이 나왔고 심지어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여기에 보면 매끈하게 이런 그 계란의 껍질 매끈한 것처럼 이렇다가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솜털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평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니까 막 이렇게 나부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부끼면서 세포 표면에 있는 털들이 옆에 있는 털들과 이렇게 부비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그 집에 문제 없나? 우리 집은 괜찮은데 뭐 오늘 아침에 먹었나? 뭐해서 먹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포의 표면에 이 세포 선모, 필라멘트, 실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 주변 상황들을 인지하고 또 나한테서 어떤 부분들이 해롭나 해롭지 않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장님들도 네이처지를 아시죠? 네이처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과학 잡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거가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 하나를 더하자면 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이처지의 199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현미경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걸 세포 표면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해서 봤더니 세포 표면에, 이게 세포의 표면입니다. 표면이고, 요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세포막이라는 건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 여기도 지질, 여기도 지질, 요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을 두껍게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질이니까
우리 체액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안으로 잘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지질로 막아놓고 아무나 아무 것이나 못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다가 단백질 쐐기를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조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가만히 봤더니 이 성분이 뭘까? 누구는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게 비타민 미네랄, 누구는 그게 효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봤더니 그것이 탄수화물이더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포도당 그냥 이게 딱 생각을 하지만 200가지도 훨씬 넘는 탄수화물들이 지구상에 있어요. 그 있는 것 중에 나머지들은 다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했더니 세포 표면에 모양으로 입방체를 형성하면서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더라는 것을 과학이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00가지가 넘는 탄수화물 중에 그게 뭔가를 봤더니 8가지의 탄수화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탄수화물들이 각각의 입방체의 모양들을 다 달리하면서 세포의 그 정체성, 나는 간세포야, 너는 신장세포야, 이런 정체성을 만든과 동시에 그 각각의 고유의 할 일도 달라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다른 세포들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인지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해내고 이게 나한테 이로운 건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이런 조절하는 거, 세포끼리 또 필요한 경우에는 면역세포를 불러내는 이런 세포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까지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면역하고 소통하는 것 중에도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포끼리의 소통은 정말 중요한데 이 표면에 아까 있었던 요런 그 세포 표면에 이 촉수 또는 요렇게 있는 요 형태를 단백질에 당이 붙었다 해서 요거를 당지질이라고 얘기하고 이 당은 이 입방체로 있는 이 당사슬들은 단백질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질에도 빼꼼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그냥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탕에 사장님도 혹시 사탕에 설탕이 범벅이 되어 있는 사탕 보셨어요? 원당처럼 큰 그렇게 당으로 전체를 세포 표면을 전체를 코팅을 해놨다 이렇게 하면서 그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세포 각각의 고유의 넘버링이 있겠죠. 요 세포에는 뭐부터 붙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붙어가지고 있을 때 그 역할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탈났는 세포들을 수리 보수하고 보호시키고 또는 이게 다 소용되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파괴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하게 되는데 그걸 면역세포들과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가 이제 또 알게 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요 세포 표면의 인지질입니다. 요게 지질이고 단백질, 초콜릿처럼 되어 있는 것이 단백질이고 여기에 피어 있는 부분들이 당사슬들인데 요렇게 흩날리는 부분들이 저기에 그 영상에 흩날리는 저 부분들 하나를 요렇게 그 확대해서 봤을 때 요 모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끼어져 있는 그 필수 탄수화물 8가지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들도 많아요. 그런데 먹어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넣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필수 탄수화물,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중에 안에서 합성이 안 되는 거 필수 아미노산 우리 12가지 있죠. 필수 지방산 뭐 이런 거 필수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8가지를 봤더니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후코즈, 자일로즈,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유라민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우리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핵이 있는 그 세포에는 이 8가지의 당류 복합물로 이루어진 글리코 복합체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세포 한 개당 최적의 상태는 10만 개래요. 그렇죠. 우리는 한 3, 4만 개밖에 건강한 게 없고 또 아픈 사람들은 질병에 어디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 기관의 세포에는 10,000개 이하로 떨어져 있더라는 것이 일본의 문부과학성에 의해서 그걸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충분히 있을 때의 그런 면역작용들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만약에 모기가 많은 데를 갔을 때 뭔가를 확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한 방도 안 물리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얼금얼금 이렇게 뻥뻥 구멍이 뻥뻥 뚫린다 가면 저를 그냥 아주 그냥 절단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에 이런 구조물들이 잘 있을 때는 그런 면역 기능들을 확실하게 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만 부족하게 되더라도 원래 그 기능들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이 제품들을 먹으니까 넣어주니까 그걸 이렇게 구슬처럼 꿰가지고 원래 기능대로 회복을 시키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포를 최적화시키는 거에는 그 세포의 구조물을 최적화시키게 되면 그 구조물에 의한 기능이 최적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그 구조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우리 몸을 100으로 봤을 때 한 60, 70%는 물입니다. 물이고 단백질이 한 16%, 지방이 한 13%, 탄수화물이 필수 탄수화물이 한 0.6%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들이 양은 적지만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과 탄수화물 또는 무기염료라고 하는 건 내 몸 안에 있는 전해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채워서 이 세포의 모양이 원래 상태를 잘 유지를 하게 되게 해주는 거가 이제 솔루션인 거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면 건강한 세포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하지만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나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거, 내 세포 표면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독소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게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야 그걸 다른 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걸 해결해주건 하는 부분들이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신체 시스템의 해독을 관장하는 식물 영양소, 또 식물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내분비 기능을 하는 우리 회사 제품으로 보면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라는 양은 굉장히 작지만 그 호르몬이 하는 일들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수면을 잠을 깨웠다가 잠을 재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식욕이 느꼈다가 느끼지 않았다가 뭐 여러 가지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물 스테로이드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포 표면을 형성하고 있는 필수 지방산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가 활동하면 할수록 내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그 활성산소들이 약간은 있어야지 우리 몸에 긴장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그 많이 분비되는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이온을 뺏어가지고 그걸 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세포의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라고 하는 이 책에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수 탄수화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여러분들께서 프로모션이 있으셨죠. 그래서 2시간 만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솔드아웃이 됐다는 부분들이 정말 이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필수 탄수화물은 그냥 우리가 알게 된 부분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에 의한 발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미경의 배율에 의해서 그걸 발견을 했고 그 발견에 의해서 네이처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또 하버의 생화학 교과서라는 부분들은 전 세계의 의과대학생들이 한 70% 정도가 이 책을 보면서 생화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버의 생화학 교과서에 당단백 챕터가 있습니다. 챕터 7인가 8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챕터에 보면 이 필수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하고 면역하고 또 소통하고 이러는 기능들이 그 책에 당단백 챕터에 잘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걸 상용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좋다는 거 알겠어요. 좋다는 거 알겠는데 내가 그걸 어디에 가서 어떻게 그게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얼마나 먹어야지 우리 몸에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나테크에서는 어떤 정말 신비로운 어떤 부분들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히스토리 상에 보면 이 엠브로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좋다는 약용 식물들이 있죠. 뭐 컨디션 안 좋으면 한약 지어 먹잖아요. 그게 보면 뭐 각각의 어떤 내 몸에 좋다는 약재들이 다 있을 텐데 각 나라마다 그런 약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전 세계적으로 한 600여 종 정도 되는 식물에서 어디에 뭐가 많은지를 과학자들이 다 실험을 해서 추출을 해서 이 8가지의 필수 당을 모아가지고 한 통에다가 모았다는 겁니다.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한 통에다가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먹는 방법이 끓여갖고 먹어야 되는지, 달여가지고 이걸 뭐 하루에 몇 컵을 먹어야 되는지, 이걸 장복했을 때 내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 하려다가 저 컨디션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만, 엠브로토스는 이미 20년 이상의 어떤 그 수천 편의 논문에 이거의 안정성이라는 거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에 해를 주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정말 양껏 먹으면 먹을수록 내 세포가 점점 더 기능들을 회복되어 가더라,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 안에 이 필수 8당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메나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8당 중에, 우리 8당을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표면의 8당을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만들어 봤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했을 때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만노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노즈가 충분해야지 거기에 나머지 당들이 가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엠브로토스 안에도 만노즈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 양보다 더 만노즈만을 더 이렇게 첨가해서 먹었을 때 나의 면역을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노즈와 엠브로토스를 이렇게 두 개를 커플을 해가지고 해서 양을 2대1을 엠브로토스 2, 만노즈 1을 하든 1대1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음용하시면 굉장히 더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메나폴은 우리가 면역은 높아도 문제고, 높으면 어떻게 해요? 과면역, 요즘 천식 환자분들 너무너무 많죠. 알러지도 많고 비염도 많고, 이거 전부 과면역인 거잖아요. 그 과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면역을 떨어뜨려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염증이 생기고 또는 암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면역을 끌어올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베체트네 또 류마티스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죠. 내 세포를 내가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내 몸이라는 걸, 적군과 아군을 구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8당들 중에도 만노즈가 특별히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면역세포, 특히나 수지상세포, 잠들어 있는 어떤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만노즈가 하는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 이게 독창적인 메나폴의 어떤 기능들을 보면 세포 간의 대화를 지원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프리미엄 100% 알로에에 기반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화학협회에서는 이 에이스 만난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중에 더 나와 있는 알로에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을 이렇게 대략 보면은 20만 달톤, 30만 달톤인 경우가 많아요. 그 무게를 봅니다, 무게를. 그래서 최소한 미국 그 화학학회에서는 이게 기능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만 달톤 이상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나테크에서는 현재 170만 달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노즈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그 8당이 들어있는 제품이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그 안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으로 600가지 정도 되는 거기에서 8당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워풀할 뿐더러 이게 이렇게 물에 그냥 타서 드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편한 제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또 50%의 성분이 이 복제가 안 되게끔 딱 이렇게 특허로 묶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메나폴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으면서, 이게 엠브로토스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에서 라이프로 넘어오면서 한 가지가 더 탑재가 됐다면, 요즘은 워낙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 몸에 해독해야 되는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인체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거기에 MCP라고 하는 성분이나 소디움 알지네이트라는 성분들이 그걸 킬레이트, 내 몸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역할들까지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세포 표면에 그렇게 이루고 있으면 면역 역할들 함과 동시에 내 몸에서 이런 해독 과정까지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8당의 원료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검이라고 하면 우리 송진처럼 나무에 있는 그런 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운형 속에 있는 나무, 그다음 미역, 해조류 같은 거, 버섯류, 알로에베라, 귀리 이런 것들이 원료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가 기반이 돼가지고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정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이지 그 구석에 있어야 되는 거는 내 인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필수 지방산도 있어야 되고 효소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그 역할들이 그 안에서 할 때 그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어디에 적재적소에 얼마만큼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엠브로토스가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들 엠브로토스 AO라고 하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된 활성산소들은 내 몸에 염증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해산소들을 내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기 위해서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이런 그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타사 대비 토론토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 4배 이상의 타사 대비해서 4배 이상의 항산화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호르몬 균형제입니다.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삼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각종 그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그 원료가 필요한 거죠. 그 원료가 되는 식물 스테로를 먹으면 내 몸에서 어느 쪽에 호르몬이 부족할 때 그 원료가 돼서 그걸 지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고 여기에는 그 허브 식물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리스트입니다. 카탈리스트는 비타민 미네랄인데 식물 천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에 기반을 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인데 사실은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깨워주는 역할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깨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카탈리스트의 이런 종합 비타민 미네랄들이 하는 역할들인데 카탈리스트라는 것은 뭔가를 촉매의 역할을 한다. 뭔가를 부스트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가격 대비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을 봤을 때 천연에 기반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한 가지를 선택을 정말 이게 엠브로토스를 먹을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카탈리스트 하나를 꼭 권유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린 카탈리스트 플러스 엠브로토스 또는 엠브로토스 AO 요 4가지를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바쁜 일상이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활이 그렇다고 볼 때 아침에 그냥 저거 한 포 잡숫고 한 포를 들고 나오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한 포 먹고 하나를 들고 나오고 또 엠브로토스랑 퓨어를 탔는 물을 1리터에 하나를 딱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날 하루 바깥에 나가서 뭘 먹든 뭐 인스턴트를 먹을 수도 있고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닥 내 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안심하고 지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필요한 영양소들을 내가 아침에 먹었고 물을 타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들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내 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내 오장육부는 어떤 기능들을 할 텐데 그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포가 건강을 해야 되고 그 세포가 건강하지 않겠다 싶은 거는 내가 내 세포한테 무슨 일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쉬게 해주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운동하고 잠을 충분히 자주고 이런 생활 습관하고 병행해서 그걸 할 때 그렇게 할 때 내 몸에서 면역이라는 것을 꿈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이라는 걸 꿈꿔볼 수가 있고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의 면역, 우리 가족들의 면역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백신에 의한 면역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자가 면역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걸 집단 면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백신에 앞서 우리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기본이 된 엠브로토스가 기반이 돼 있는 여러 제품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강권합니다. 그래서 아까 OSP라고 하는 그 제품을
드시면서 한 끼 식사를 파우더식으로 바꿔보시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나의 어떤 현재 상태에 맞춰서 한번 솔루션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1강에서 김신아 사장님께서 그 면역 클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누구에게나 이 어메이징한 그런 정보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저는 TLP를 통한 클린을 먼저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품 하나하나의 어떤 부분들도 이게 중요하지만 그 하나가 그냥 이렇게 싹 스며들어 버리고 어디에 어떻게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나의 삶을 딱 이렇게 스톱 시키고 그 안에서 3주 동안의 어떤 그 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나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 그 시간을 금액에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반드시 그 시간들을 한번 경험해 보게끔 그런 그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너무 바쁘게 달려왔지만 우리 인체는 결국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치유력이라는 게 있죠. 그 자체 치유력과 동반해서 그 자체 치유력을 뒷받쳐주는 부분들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세포만의 면역이라는 겁니다. 그 면역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 몸 안에서 요구하는 영양소가 아주 건강한 최적의 영양소가 들어갔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먹었을 뿐인데 그 도구가 된 영양소가 내 몸 안에서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내 몸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회복시켜 가는 과정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약처럼 오늘 열이 났어요. 타이레놀을 2알 먹었어요. 땡.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 몸에서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그게 불편함으로 호소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 치유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력 이런 것들을 잘 키워서 뭐 변이, 람다 아니고 또 뭐가 온들 어떻습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또는 내 인체가 그런 어떤 기능과 구조물들을 제대로 세포의 구조물들과 기능들을 잘 살려서 어떤 내 몸을 침범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독소도 내가 의연히 그걸 대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